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와인 썰의 2편을 갖고 왔는데 오늘 주제는 파리의 심판. 진짜로 와인 세상에 있어서는 이 와인 세상 전체를 아예 통째로 뒤집어 놓은 대박 사건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만큼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파리의 심판이 과연 무엇이냐? 저희가 와인의 썰 1편에서 프랑스의 보르도 그랑크루 1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프랑스 와인이 전 세계의 최고의 최고 와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의 심판 사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티븐 스페리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티븐 스페리어가 파리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꽤 노블한 가족에서 왔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파리에 와서 살고 싶다 해갖고 파리에 왔는데 막상 뭘 할지 몰라갖고 이것저것을 하다가 와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리에서 와인샵을 열어야겠다 해갖고 영국인이 파리에 가서 와인샵을 열게 됩니다. 그 와인샵이 까브 드 마델렌이라는 와인샵인데 이 와인샵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파리에 이 와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파리에 정말 이 와인 소사이티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인샵이 계속해서 파리에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후에는 그 바로 옆에다가 와인 학원을 차리게 돼요. 아카데미 듀봉. 이 와인 학원이 엄청 의미 있는 이유가 프랑스에서 프라이빗한 학원으로는 첫 프라이빗 스쿨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 아무리 프랑스에서 와인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정말 이렇게 정식 하나의 학문으로서 막 가르치는 그러한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데 그거를 영국 사람이 처음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티븐 스피리어가 그 학원의 운영을 좀 도맡아서 도와줄 패트리시아 갤러거라는 여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그 미국인과 함께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그 와인샵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흥미로운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업도 열고 처음에는 영어 수업만 열다가 그 다음에는 실제 불어로 그 수업을 듣고 싶은 프랑스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어로도 그런 수업을 열고 하면서 어쨌든 파리에서 되게 잇한 되게 핫한 그러한 학원이랑 가게가 돼요. 그래서 그 학원이랑 와인샵이 신생이다 보니까 스티븐 스페리어랑 패트리시아 갤러거랑 언제나 흥미로운 새로운 이벤트들을 계속했다 그래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독립의 200주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전쟁을 치렀으니까 1976년이 되자 200주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인 패트리시아 갤러거가 스티븐 스페리어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우리 미국의 200주년을 기념해갖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티븐 스페리어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가? 뭔가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이벤트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면은 미국의 이러한 와인들을 프랑스에서 테이스팅할 수 있는 뭔가 테이스팅을 준비하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패트리시아 갤러거의 제안으로 처음 고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시에 1976년에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신세계 와인이라는 거는 그냥 존재를 하지 않았을 시기예요. 거의 와인이라는 거는 프랑스가 세계 최고 그냥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태리 와인이나 스페인 와인, 뭐 독일 와인 이 정도의 약간 변두리의 조금 다른 와인들을 약간 베리에이션을 위해서 좀 먹어준다 이런 느낌이었지 사실상은 유럽 외의 와인이라는 거는 그냥 아예 취급도 안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패트리시아 갤러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흥미로운 이런 와인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금주령이 풀리고 나서 정말 캘리포니아에 그 금주령 이전처럼 흥미로운 와이너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티븐 스페리어도 마찬가지로 가게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파리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놀러오는 핫스팟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마다 미국 와인을 하나씩 갖고 와주면서 맛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라 그 둘은 어느 정도 미국 와인들이 좀 흥미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200주년을 기념해서 걔네 와인샵과 학원의 홍보 차원에서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이 와인 이벤트를 뭔가 막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프랑스 와인이랑 비교하는 막 그런 걸로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단순히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들을 갖고 와서 테이스팅으로서 그냥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이벤트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하게 되자라는 거는 거의 마지막 한 진짜 행사 일주일 전에 스티븐 스피리어가 아무래도 이거를 정말로 그냥 캘리포니아 와인만 소개를 하면은 너무나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주일 전에 그러면 이거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하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냥 프랑스 와인을 몇 개 좋은 와인들을 넣어갖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그날 당시에 행사에 참여한 심판들한테는 그 행사 당일날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전에는 그냥 테이스팅을 하려고 오겠다고 초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조금 더 재미있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그 행사 당일날 했는데 당연히 심판을 하러 온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거는 당연히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게 프랑스 와인 대 미국 와인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본격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인의 선정을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패트리시아 갤러거가 당연히 미국이기 때문에 먼저 미국에 가서 쫙 한번 나파밸리를 돌고선 괜찮은 애들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요. 하지만 본격적인 선정을 위해서는 스티븐 스피어가 직접 미국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와이너리들한테 이런 테이스팅을 하겠다 그럴 때 뭔가 정말로 엄청난 파리에서 큰 호텔을 빌려갖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미국 와인들을 소개하는 테이스팅을 하려고 해요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게 어떠한 테이스팅이 될지도 잘 몰랐고 심지어 그 행사가 파리에서 주최되는 그 날까지도 이 행사에 대해 별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겸손하게 다가가서 그냥 뭔가 와인들을 좀 맛보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와인을 맛보면서 그 와인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게 미국 나파밸리의 레드와인 6개 그리고 화이트와인 6개 총 12개의 미국 나파밸리 쪽의 와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실 6개 이렇게 12개의 와이너리인데 그 중에서 한 와이너리가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둘 다 선정이 돼 있어요. 프리마켓이라는. 그래서 그 와이너리는 양쪽 레드랑 화이트랑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와이너리의 개수는 11개였습니다. 어쨌든 스티븐 스피어가 선정한 이 11개 와이너리는 가능하면은 이 나파밸리에서 오랜 정통을 갖고 있는 와이너리들이 아니라 정말 금주령이 풀린 이후에 1970년도 초반이나 60년도 후반에 이제 막 새롭게 생성된 어떻게 보자면 뉴 페이스들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러한 작은 와이너리들이 여기서 흥미로운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나파밸리 중에서도 나름 거의 신생 업체들, 신생 와이너리들을 많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운반 중에 깨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의 백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각 선정한 와인마다 2병씩 갖고 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 11개의 와이너리에 24병의 와인을 프랑스 파리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보내려니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개인들이 갖고 가면은 관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티븐 스피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나파밸리 와인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와인 투어를 데려가려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32명한테 각각 손에다가 와인병 하나씩 쥐어주면서 그냥 직접 손으로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그 와인 그룹이 직접 손에다가 와인을 하나씩 들고 프랑스의 파리까지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와인이랑 프랑스 와인이랑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는 이벤트를 파리의 5성급 호텔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1976년도 5월 24일 이 이벤트가 치러지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대비해서 스티븐 스피어가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 매체, 와인 잡지 모든 곳들에다가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 르몽드, 피가로 이런 유명한 매체를 포함해서 그 어느 매체도 이 날의 행사를 다루기로 하지를 않아요. 프랑스 와인이랑 미국 와인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다 해갖고 단 한 군데에서도 이 이벤트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날을 살린 단 한 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바로 조지 테이버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는 미국인 기자고 파리의 당시 타임지의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자예요.
이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듀봉 학원에서 와인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갖고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조지 테이블마저도 이게 뭔가 스토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딱히 일정이 없던 관계로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주최가 되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이 사람의 사무소에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날 딱히 더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냥 뭐 가보지 이런 생각으로서 이 행사에 유일하게 참여를 하는 기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기자가 돼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한 이 6개의 캘리포니아 레드와인이랑 6개의 캘리포니아 화이트와인이랑 같이 옆에 두고 마실 프랑스 와인으로는 4개의 레드와인이랑 4개의 화이트와인을 골랐어요. 6개의 미국 와인이랑 4개의 프랑스 와인을 비교하는 거는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은 공평하진 않아요. 그게 미국 쪽한테 조금 더 유리하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이 와인 테이스팅을 엄청나게 무슨 승산이 있는 그 게임 자체로 안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그냥 4개의 프랑스 와인만 넣더라도 걔네가 그냥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마저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정한 이 4개의 화이트랑 4개의 레드가 프랑스에서 정말 최고급 와인들이고 개인적으로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정한 4개의 레드 와인이 다 썰 1편에서 말씀드린 그랑크루 클래스의 와인들이었어요. 2개는 1등급 와인,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 그리고 샤또 오브리옹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2등급 샤또 몬호스 그리고 샤또 레오빌라스카스. 그래서 1등급 2개, 2등급 2개 특히나 그 1등급 2개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 2개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넣으면은 그냥 뭐 바로 프랑스 와인이 이길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정한 화이트 와인 4개는 부르고뉴 쪽 샤르도네이 품종의 버건디 화이트 와인이었는데 이것도 그랑크루가 하나 프리미어 크루가 3개인 만큼 최고급 와인들을 골랐습니다. 특히 그 그랑크루인 마타크몽하시에는 정말로 유명한 그랑크루이기 때문에 이 와인들만 넣으면은 당연히 또 화이트 이쪽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의 심사위원을 맡은 사람들은 총 9명의 사람을 뽑고 거기에다가 스티븐 스필버그랑 패트리시아 갤러거 이렇게 참여해서 총 11명이 됐었는데 이것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실은 정말로 잘한 게 그 9명을 다 프랑스 사람들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입맛이 뭔가 조금 이건 근데 미국 심판들이 한 무슨 미국인들 입맛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와인 업계의 핵심 인물들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평가한 평가단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완벽한 심사단을 꾸렸어요. 그 심사단 중에서는 뭐 오데트 칸이라고 하는 그 Le Revue de Vine이라는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와인 잡지의 에디터도 있었고 그리고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식당들의 2군데의 셰프와 오너들을 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와이너리 소유주들도 불렀었는데 그날 참여한 오베르 드 빌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든다는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의 소유주를 불렀어요. 그만큼 정말로 각각 다양한 분야의 와인 업계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그날 심사단으로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심사에 앞서갖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와인들을 전부 다 미리 당연히 따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각 와인들을 스탠더드한 와인병에다가 다 옮겨요. 왜냐면은 정말 거기에 그날에 참여한 사람들은 와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와인의 미세한 생김새의 차이도 뭔가 힌트가 되고 싶지 않아갖고 모든 와인을 다 그냥 스탠더드한 버틀에다가 옮겨갖고 디캔팅을 하고 그 옮겨진 와인들로 테이스팅을 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힌트도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행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